네, 각 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BSG의 전략기획실 윤상호입니다. 오늘은 SAP를 부탁해 시즌4 마지막 방송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인사관리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해 주실 BSG HR 클라우드 팀 이남원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BSG 파트너스에서 그 클라우드 HR 그 컨설팅 그 팀장을 맡고 있는 이남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뭐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연마다 한 번씩 그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오늘 좀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서 많은 그 고객분들이 뭐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목을 그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향후에라도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어떤 기업군들에 대한 그 인사적인 고민, 이 부분을 좀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나 업종은 좀 다양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여러 그 고객들 중에서 좀 그 시사점이 있는 그러한 고객분들의 그 사례를 실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고요. 또 화면에 대한 그 솔루션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은 뭐 그 작년이나 재작년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뒷부분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그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고민들이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그 구축 관점에서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좀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젠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개 정도로 좀 축약을 해봤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크게는 이제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사가 한국이기 때문에 본사 관점에서 그 통합적인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각 나라별, 어떤 지역별로 지역적인 그 다양한 그 인사 관리를 또 어떻게 저희가 투자하고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이제 그 채용에 대한 그 고민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좀 경력 사원 위주로 이렇게 채용합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대량 채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량이나 그 수시로 채용하는 그런 채용에 대한 포털 관리. 이 채용 부분은 인사 관리하는 좀 별도로 또 포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IT적인 고민과 어떤 그 인사적인 고민이 같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HR 쪽에서 그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그 근태 관리와 급여 관리. 이 부분은 국가별로 굉장히 그 법적으로 자주 변경이 되고 또 굉장히 그 루틴하게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질문이 오고 문의가 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꼭지를 좀 저희가 그 고민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선 올해는 또 그 코로나 이후로 이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사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 자체가 그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그 뭐 IT 업계도 많이 변경이 되지만 그 제조업들도 어떤 고부가 가치의 이 언택트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을 바꾸는 그러한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최근에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진행을 하였고 또 2차 프로젝트를 글로벌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실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명은 이제 그 대림 그룹인데요. 그중에서 대림 유화라고 그 어떤 그 석유화학 그 산업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종도 물론 코로나가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기존의 제조업이나 석유화학 쪽도 그 고부가치의 어떤 제품 이런 쪽으로 좀 그 더 글로벌하게 더 전략을 좀 바꿔서 그 글로벌 그 업체 중에 미국 업체 중에 그 크레이턴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그 합성 그 고무 쪽에서 그 세계 그 마켓 쉐어가 1인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그 브라질 공장을 굉장히 그 거액으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그 수술용 장갑이라든가 어떤
그 주사기에 들어가는 그 고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고가치의 어떤 고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들이 어떤 피부에 전혀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떤 세균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아주 그 자연 수지에 비해서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러한 그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 회사를 인수해서 그 노하우와 그 회사의 인력들까지 다 인수해서 이 국내 회사가 좀 더 고가치의 어떤 석유화학 업체로 그 향후 전략적으로 나가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회사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와 그 인력들을 어떻게 이제 글로벌하게 관리할 것인가 한국 업체지만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하게 본사는 한국이지만은 여러 그 국가들에 있는 그 인력들, 다양한 문화 인력들을 어떻게 하나의 통합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클라우드 HR 솔루션의 SAP SuccessFactor라는 솔루션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정 이제 그 공장을 인수한 그 회사, 그 나라는 브라질에 아주 어떤 공장의 인력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어떤 인사 시스템, 특히 급여, 근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별로 다 이게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은 글로벌하게는 이제 코어 HR을 통합 HR로 가면서 석세스팩터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면서 그 특정 국가의 급여나 근태를 구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마저도 이 석세스팩터로 해서 그 어떤 전문 솔루션들과 인터페이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고민들은 그 저희 기업군들 중에 다양하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라서 그 장단점을 그 임원들과 그 보고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결국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시스템, 석세스팩터로 통합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걸 보게 되면은 현지 국가에서 그 로컬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그 석세스팩터와 본사의 석세스팩터가 연동하는 케이스와 아니면 아예 석세스팩터로 전체를 해서 그 아주 그 서드 파티 솔루션 일부와 이제 연동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두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측에 보시게 되면 석세스팩터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그 초기 비용은 아마 이제 그 로컬 솔루션보다 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TCO 관점에서는 ROI가 높다. 그리고 두 가지 솔루션을 로컬 시스템과 이 글로벌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라이센스 비용, 여러 가지 기술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훨씬 우수하다는 쪽으로 내부적인 결정이 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8개국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그 국가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본사는 한국이지만 그 크레이턴이라는 회사에서 캐리플렉스라는 그 공장, 아까 말씀드린 고부가치의 그 합성 수지를 생산하는 공장 자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브라질에 인수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통합과는 달리 어떻게 그 로컬라이제이션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석세스팩터의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 그 인사 마스터 데이터는 인플로이 센츄럴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그 인사 마스터를 다 코어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 들어온 인력들의 근태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 사람들의 휴가 신청 그리고 이 사람의 출퇴근 관리 그걸 통해서 그 공장 인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버타임 수당 이런 부분들이 그 급여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근태 관리도 석세스팩터의 타임오프 기능을 인플로이 센트럴에 있는 타임오프 기능을 통해서 휴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 타임 체킹 기능에서 들어오는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요거를 급여와 연동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그 ERP 시스템도 SAP의 그 클라우드 버전인 S4 하나를 도입을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ERP와 석세스팩터 HR 클라우드 솔루션인 석세스팩터와 이렇게 연동을 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더 그 법적인 변경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1년에 뭐 90번 이상이 막 법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솔루션과 별도로 이것들을 계속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P라는 회사는 글로벌하게 그 급여를 갖고 있는 솔루션 회사지만 아웃소싱, 급여에 대한 그 지급이나 운영도 대행해서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아주 대형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P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런 국가의 급여를 대행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과도 이 석세스 팩터가 기술적으로 연동을 하는, 그래서 이런 지금 급여는 아웃소싱 업체와 연동을 하고, 그리고 근태, 인사, 평가 이런 부분들을 석세스 팩터로 8개국을 같이 하는 이 플랫폼으로서 석세스 팩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이 되겠는데요. 석세스 팩터의 그 메인 그 인사 프로파일 화면이 되어 있고요. 국가별로 이제 언어가 체인지돼서 제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본인의 휴가 신청을 본인이 이 석세스 팩터 화면으로 들어가서 PC나 모바일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가장 이제 국가별로 이제 그 근태 룰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연차처럼 내가 1년에 지금 몇 개가 남았고 몇 개가 지금 더 소모됐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지금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다른 국가에 있는 저 지역별로 모든 인력들의 근태 현황, 인사 현황, 그리고 컴펜세이션, 급여 현황을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것들이 이제 글로벌 HR 고민을 좀 해결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 사례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제주 드림타워라는 이제 복합 리조트가 아마 기사를 보시면은 나오겠습니다만은 한 10월, 빠르면 10월, 아니면 11월에 제주에서 그 랜드마크죠. 가장 큰 건물이 지금 오픈이 됩니다. 제주도의 노용동 오거리라고 제주도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거기 부분도 이 롯데 관광 개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여행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언택트 시대에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죠,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나 이런 이제 업종들도 결국 이 복합 리조트라는 비즈니스로 탈바꿈을 해서 결국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래서 어떤 호텔이라든가 대형 쇼핑몰 그리고 카지노 이런 부분들이 복합 리조트화돼서 이제 고부가치의 또 어떤 인더스트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주도의 하나의 허브로서 제주도의 어떤 고용을 창출하고 제주도의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비즈니스적인 시도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전향을 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인력들을 지금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 3,000명의 인력들을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채용 모듈이 상당히 지금 여기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석세스 팩터의 이 채용 모듈을 지금 오픈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모듈에는 뒤에 서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석세스 팩터 채용 모듈에는 그 내부에서 채용을 인사 담당자가 관리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이 RCM이라고. 리크루트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채용 포탈,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요거를 또 지원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같이 토탈 지금 구축이 된 사례인데요. 보통은 이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용 포탈을 구축할 때 홈페이지 업체가 이제 개발하거나 해서 인사랑 별도로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이런 형태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만, 이 석세스 팩터를 이제 도입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 포털 자체도 전혀 개발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 컨피그레이션 셋업만을 통해서 홈페이지가 구현이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입사 지원자들의 데이터도 거기서 보관이 되고, 입사 지원자 풀 관리도 되고, 이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 자체를 이 석세스 팩터 컨설턴트가 이제 저희가 지원도 할 수 있지만 고객이 인사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클라우드 솔루션만의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좀 보입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 자체를 개발이 아닌 고객 본인이 홈페이지 관리를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툴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오픈된 사례가 되겠고요. 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카지노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태 관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 그런 어떤 제조업체의 근태 관리가 아니라, 그래서 근태 전문 솔루션이 또 들어가서 이 버추얼 로스터라고 하는 좀 고가의 근태 솔루션인데, 이 부분이 들어갔고, 딜러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고요. 또 급여 부분도 지금 이 회사에서 자체 관리해야 되는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석세스 팩터의 급여 솔루션을 쓸 수도 있었지만은 자체 개발하는
로컬 솔루션을 이 회사는 지금 원했죠. 그래서 채용과 인사는 결국 SAP 석세스팩터 썼지만 근태 솔루션은 외부의 그 전문 버추얼 로스터 쓰고 이 급여는 그 GHR, 글로벌 HR이라고 하는 그 국내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BSG에서 저희가 저는 석세스팩터 팀을 맡고 있지만 저희 그 HR 부문에 GHR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로컬 그 서버가 별도로 필요한 이제 클라우드 버전은 아니고 그런 그 HR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여 솔루션을 통해서 직접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BSG의 그 글로벌 HR, GHR은 로컬 솔루션으로 급여를 구축하고 근태를 버추얼 로스터로 해서 이 석세스팩터와 연동하는 어떻게 보면 복잡한 아키텍처이지만 연동상에 전혀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화면이 그 현재 그 제주 드림타워에 현재 지금 오픈된 채용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URL도 보이는데요. career.jeju-dreamtower.com으로 영문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채용 포탈이 떠서 현재 그 대량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그 대량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건물이 제주도 그 노영동 오거리에서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오픈될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타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석세스팩터를 적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가장 또 이제 많이 그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근태와 급여 부분이 됩니다. 이 근태와 급여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BSG의 그 GHR과 같은 구축형, 클라우드가 아닌 구축형 시스템으로도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이러한 그 급여 지급 관리라든가 세금 관리, 이런 연말 정산 관리, 이런 그 근태 수당 관리 등 이런 복잡한 그 급여 로직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도 저희가 BSG에서 지원하지만 또 석세스팩터 자체의 클라우드 솔루션으로도 급여 모듈로도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림 같은 경우에 그 브라질 같은 케이스는 그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BPO 개념으로 급여를 외부에서 운영해 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록 외부에 있는 글로벌 업체지만 벌써 사우스 코리아까지 한국까지 사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그런 업체들이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석세스팩터 SAP와 연동을 해서 그 급여만 그 회사를 그 국가별로 구축 및 운영을 대행해 주는 이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솔루션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구축하실 수도 있고 GHR 시스템 같이 그리고 석세스팩터 같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아웃소싱 업체를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를 저희가 지금 경험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고민과 운영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앞에서 그 말씀드린 고민들을 어떻게 그러면 좀 저희가 그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 석세스팩터의 그 솔루션에 대한 그 소개장표를 제가 좀 수정을 좀 해봤는데요. SAP 석세스팩터의 브로셔를 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듈들이 있습니다. 석세스팩터의 채용, 온보딩, 육성, 성과 관리, 보상, 핵심 인재 관리. 이 밑에는 인플로이 센츄러리라고 하는 인사 코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모듈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오랫동안 그 석세스팩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국내 고객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모듈이 제가 좀 색깔을 좀 칠해봤습니다. 이 소기업 인원으로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언더, 한 100명 언더 이런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사를 엑셀로 하시는 데도 있고 로컬 자체 구축해서 그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특히 평가 부분, 성과 평가 부분을 요거만 우리가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거만 단독으로 하시는 데들이 좀 많았고요. 인사는 다른 걸 쓰면서 이런 고객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좀 규모가 있거나 이제 좀 확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하는 부분이 요 EC 밑에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플루언스 센츄럴이라고 하는 개인 인사 정보, 발령, 조직 정보 이런 인사의 가장 코어 부분, 이 부분들을 이제 도입하시는 고객들이 이제 많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과 개인 정보와 조직 관리는 가장 메인이고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추가 신청 및 그 출퇴근 관리, 이런 근태 관리를 최근에 지금 도입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채용, 포탈과 채용 관리, 내부에서 소싱 요청을 하는 이 채용 관리, 이런 부분들 플러스 이제 어떤 그 공석이 생겼을 때 그 공석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핵심 인재 관리, 그리고 그 다음에 경력 관리, 이 정도가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그 도입을 하고 있는 모듈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입사 전에 온보딩이라든가 그리고 급여, 말씀드렸던 급여,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좀 대형 업체들이 좀 구현이 되고 있는 좀 그러한 사례라고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세스팩터에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뭐 석세스팩터를 이미 소개를 받으셨거나 쓰시는 고객도 계시겠습니다만, 처음 보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건 클라우드라는 개념에서 SaaS, 소프트웨어를 SAP의 어떤 서버에다 올려놓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대해서 쓰시는 개념이 클라우드죠. SaaS죠. 그럼 SaaS는 좀 뭐가 다른가? 어떻게 보면 SaaS는 이 컨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에 들어갔을 때 이런 대시보드, 메인 화면에 들어가는 이런 대시보드들의 어떤 유연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축 솔루션보다는 이런 메인 화면의 대시보드들이 내가 이제 담당자냐, 일반 직원이냐, 임원이냐에 따라서 내 구미에 맞게끔 이렇게 이런 하나하나를 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 상태의 어떤 그 스테이터스, 진행 상황들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본인에 맞게끔 위젯 형식으로 배치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그래프를 바로 보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굳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바로 지금 그 데이터만 올리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대시보드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속성, 확장성이 있다. 이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에서 평가에 대한 모듈들을 좀 그 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거의 대부분 쓰시는데요. 석세스팩터의 평가를 좀 많이 쓰시는데, 이 제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의 그 KPI, 뭐 목표 관리나 MBO 방식의 KPI와 지금 평가나 뭐 300시도 단위 평가,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문의가 오시는 것이 그 상시 성과 관리.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상시 성과 관리. 그러면 이제 상시 성과 관리가 뭐 연초에 목표 세우고 연말에 한번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1년에 2번, 분기별, 심지어는 월별로 계속 목표를 점검하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것이 상시 성과 관리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이제 글로벌에 있는 그 업체들이 인력들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도대체 사업장이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본사에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수시로 어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평가 시점에 가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고, 요새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OKR이라는 이제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나온 지가 꽤 됐죠. Objective Key Result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이게 뭐 수시로 주기만 짧게 해서 계속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럼 상시 성과 관리냐? 그거보다는 피드백, 항상 수시로 그 가장 그 위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직속 상사와 그 동료들끼리 내가 하는 일을 수시로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 페이스북처럼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일이 잘 되게끔 서로 하는 그런 문화, 이러한 것이 이제 OKR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시작해서 구글이나 지금 아마존까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인사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OKR. 그럼 석세스팩터에서는 좀 재밌는 것은 이 석세스팩터에 이게 지금 제가 그 데모, 그 SAP의 데모 화면을 제가 좀 덤플 떠온 건데요. 그 데모 화면에 그 앞에 그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별로 올라와 있네요. 그래프가. 국가별로 이게 샘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하나의 지금 그 데모에다 올려놓은 건데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액티비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본인이 적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 동료나 아니면 그 상사가
댓글을 달 수가 있죠. 피드백을. 이것들을 메인 화면에서 본사에서 의사결정자들이 그냥 클릭만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댓글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 연간 목표에다가 이 액티비티, 세부적인 액티비티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입력하고 댓글을 달고 이런 과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단순히 평가가 아니라 일이 잘 되게끔 하는 이런 문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좀 이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서히 대기업에서 좀 도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석세스 팩터스는 이미 글로벌 업체들이 하고 있는 좋은 그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이 사스의 컨텐츠로 계속 담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 회사도 이런 걸 좀 도입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이 석세스 팩터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제 사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기존에 그냥 구축형, 한번 딱 구축해 놓으면 그 기능만 몇 년 써야 되는 이제 그러한 구축형하고는 근본이 다른 겁니다. 또 하나는 앞에 뭐 채용도 말씀드리고 뭐 경력 뭐 후임 계획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사의 조직도가 이렇게 그냥 조직 중심의 조직도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익숙치 않은 이 포지션, 직무, 직무 중심의 인사 어떤 직무의 어떤 아주 그 세부적인 개념인 이 포지션들을 디파인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단위로 이런 조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제주 드림타워라고 하는 그 복합 리조트 경우에도 이 글로벌하게 이제 나갈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 직무별로 그 직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그 직무 프로파일을 채용 포털에다 올려서 바로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션들에 디파인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해서 바로 채용 요청 여기에 이 직무에 필요한 그 어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 있고 그 자격 조건을 필요한 사람이 내부에 있는지 내부에 없다면 바로 채용 요청으로 그 현장 담당자가 직접 클릭을 해서 내부 기한을 올려서 워크플로우를 타게 하는 이러한 조직도에서 직접 내용을 보고 채용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다 이 지원이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근태 부분도 휴가 신청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요새 또 이제 그 많이 국내에서는 좀 강조되고 있는 건 52시간, 주 52시간. 그래서 뭐 40시간 이후에 12시간 이상은 뭐 오버타임을 할 수 없게끔 제한한다든가 이런 52시간 근무 통제 기능을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그 비록 구축형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SAP 석세스팩터의 근태 시스템을 쓰시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내가 주간 캘린더에서 그 일한 시간이 뭐 어떤 듀레이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으로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시간들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토탈 44시간이 됐다. 43시간이 됐다. 그래서 52시간이라는 통제를 통해서 그 시간을 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떤 세팅 방식으로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콤이라든가 어떤 바이오메트릭 디바이스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이 체크되고 있는 것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게더링이 되고 있다 하면은 이 석세스 팩터의 이런 캘린더와 근태 캘린더와 연동을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출근 시간이 얼마였고 근무한 시간이 얼마였다. 그래서 주 몇 시간을 오버했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바일로 이 석세스 팩터는 모바일이 지원이 되는데 어떤 그 웹이 아니라 앱으로 저희가 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석세스 팩터는 이런 SAP의 ERP하고도 연동이 잘 되지만 이런 서드파티 솔루션, 외부의 이런 그 근태 솔루션, 급여 솔루션들과 다 연동이 됐던 레퍼런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SAP의 오데이터라는 API를 통해서 어떠한 솔루션과도 연동이 리얼타임으로 잘 된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급여에 대한 그 아웃소싱 업체가 아까 뭐 ADP도 말씀하셨지만 램코라는 회사 이런 인도 회사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대형 업체들이 벌써 한국에도 사우스 코리아에도
그 연말정산 근태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지금 국내까지 지금 확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면서도 급여를 꼭 구축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하고도 해서 우리가 내부에 인력을 두지 않고 BPO 개념도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려서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떤 그 하나의 장표로 이렇게 좀 제가 표현했는데 기업의 어떤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현재 보면은 본사는 한국인데 이제 지역이 이렇게 관리할 인력들의 지역들이 국가나 여러 지역으로 퍼져 있을 경우 그들의 이제 그 어떤 그 인사 정보를 수집하는 게 상당히 오프라인에서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에서 그 모든 직원들의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 데이터를 DB화시키는 솔루션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지금 예정이 돼서 DB화 시킬 수 있냐만 된다 그러면 현재 대부분 이 부분에 멈춰져 있는데 이것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 다음 구축하는 것들은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구축 그 리스크나 비용이나 향후의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IT 인력들이라든가 업체들한테 의존도를 낮추고 인사 담당자가 인사 전문가가 직접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런 그 인사 데이터를 제대로만 저희가 클렌징해서 관리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사스 솔루션, SAP 그 석세스팩터를 쓰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TCO적인 그 베니핏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들으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석세스팩터 화면을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들을 좀 덤프를 좀 떠놨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들을 한 번씩 좀 설명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채용 모듈은 크게 석세스팩터는 세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그 리크루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아까 그 포지션 차트에서 뭐 사람들을 몇 명을 좀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기한, 채용 요청을 하는 그런 모듈이 있고 그 내부 그 프로세서 관리하는 모듈이 있고 또 채용 포털, 채용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RMK라고 하는 리크루트 마케팅 그 매니지먼트라는 모듈이 있고 또 온보딩이라고 하는 채용 이후에 입사 전까지 이 사람이 잘 회사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 하는 그런 세 가지 모듈이 다 채용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채용 포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제주 드림타워처럼 채용 홈페이지를 개발 없이 직접 그 빌더라는 그 SCP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 그 커리어 빌더라고 하는 툴이 있어서 그거를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은 거기 직접 디자이너 내부에 이제 디자이너가 투입이 돼서 디자인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툴을 통해서 이런 포털을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홈페이지도 구축하실 수가 있고 그 외부에서 입사 지원자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들을 인재 풀에 아직 채용은 안 됐지만은 그 후보자들이 항상 채용 풀에 있고 저희가 그 채용팀에서 수시로 그걸 조회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DB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채용 그 입사 지원자들의 그 화면 그리고 그들의 풀도 관리하지만 온보딩 모듈이 있어서 그 입사가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분들이 잘 그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끔 그 입사자의 그 상사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느냐 이 새로운 그 사원에 대해서 이런 액티비티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도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그 제출해야 될 어떤 증빙 서류, 어떤 뭐 학위증명서, 가족증명서 이런 것들도 오프라인에 제출할 수 있지만 그 도큐사인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그 전자 서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그 이런 기능들도 그 인사팀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입사한 사람이 사원이든 경력 사원이든 이렇게 어떤 그 멘토를 지정을 해서 그리고 본인이 방문해야 될 곳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 각종 미팅, 노트북, 아이디 카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물어보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불편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프리 디파인 해가지고 휴대폰이나 PC를 통해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연동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닙니다만 그 채용 모듈에서 이런 모듈들을 RMK, RCM, 온보딩 모듈을 선택해서 그 구축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에서 가장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가장 많이 쓰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목표 및 성과 관리 Goal and Performance Management라고 하는 이 모듈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말씀드렸듯이 MBO 방식의 목표, KPI 관리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다 지원이 되지만 이런 이제 그 모니터링 기능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행 상황. 그래서 이런 그 진행이 투두리스트, 나의 할 일에 항상 그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PC에 항상 숫자가 이렇게 기입이 돼 있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탁 날라와서 그거대로만 진행을 하면 될 수 있게끔 그 투두리스트 알림 기능으로 항상 그 회람맵,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PI를 설정할 때도 그냥 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KPI 풀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네. 그래서 캐스케이딩, 360도 방향의 캐스케이딩도 그 KPI 캐스케이딩도 아주 그 트리 구조로 아주 보시기 좋게끔 잘 진행이 됩니다. 모든 건 엑셀과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상시 성과 관리 그리고 OKR 최근에 그 이 퍼포먼스 평가 관리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마치 그 페이스북에다 댓글 달듯이 카톡에 댓글 달듯이 그런 피드백 형식의 것들을 많이 지원합니다. 양방향의 피드백. 이것은 이 석세스 팩터는 이제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석세스 팩터스라고 탁 찾으시게 되면 앱이 하나 탁 뜹니다. 누구든지 그냥 그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앱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인사 조직도 검색이라든가 이런 나의 할 일, 이런 알림 날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앱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코드로 딱 찍게 되면 자기 아이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앱으로 지원된다는 게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고 강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팀원들을 전체를 보면서 한 명씩 클릭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평가 후에 어떤 조정,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직원들을 어떻게 그 관대화, 가혹화, 편중화 됐을 때 어떻게 그 밸런스를 만들 것이냐 이런 조정에 대한 그 화면도 이렇게 좀 저희가 제공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그 어떤 보드 미팅을 열어서 임원과 인사팀과 그 평가자 뭐 사장님과 같이 해서 이 평가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비유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앞에 그 인플로이 센트럴 인사 그 코어와 이러한 기초적인 모듈들이 된 다음에 넥스트 단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부의 어떤 그 직무 관점에서 자리가 공석이 생겼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내부에서 찾아서 검색을 해서 발령을 낼 것이냐? 아니면 내부에 없으면 외부에다 채용 요청을 할 것이냐? 소싱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람을 경력 개발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더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배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승계 및 경력 관리 모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채용이나 승계 및 경력 관리 모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무와 자리,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회사에서 좀 먼저 좀 그 이시 관점에서 디파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넥스트로 가시게 되면은 상당히 그 인사관리의 어떤 제도적으로 많은 그 급 진일보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인재 풀 관리에서 현재 거의 적합한 인재 풀들이 어떤 인재 풀이 있는지 이런 풀도 관리가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경력 개발, 경력 그 커리어 패스도 저희가 만들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패스를 자기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능들을 컨텐츠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내가 몇 퍼센트 정도 내가 지금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인사팀에서 조회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그 근간이 되는 코어 HR은 역시 그 인사 기본 정보와 발령 이런 이제 가장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인사 정보와 조직 정보, 이 사람의 그 사번 발령 정보 이런 것들이 결국 다른 그 ERP 시스템이나 기관 시스템에서도 필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룹웨어나 이런 데서도 이 사람의 사번과 이 사람의 조직 정보, 발령 정보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 사람의 코스센터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코어 HR을 어떤 솔루션을 쓰느냐가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쓰다가 뭐 3, 4년 있다가 바꾸게 되면 굉장히 그 IT적으로 많은 리스크가 오죠. 그래서 이 SAP Success Factor 이 SaaS 솔루션을 쓴다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장기적으로 이 솔루션을 그 IT 인력들의 의존도 없이 인사 담당자가 직접 쉽게 이거를 유지보수하면서 분기 단위로 계속 이 솔루션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SAP에서 계속 좋은 기능들을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베니핏을 보면서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고 인사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요 인플로이 센츄럴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솔루션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인사 가장 코어를 한번 사스 시스템으로 쓰게 되면은 향후에 장기간 이것들을 교체하지 않고 쓰면서 다른 솔루션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코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바일하고 그 검색 기능이 모바일하고 다 연동이 돼 있고 그 어떤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알림 기능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이메일하고 문자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탄탄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직도도 기존의 그런 직무 중심의 조직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평가 조직도, 그러니까 포지션 중심의 조직도, 자리 중심의 조직도, 회사 그 뭐죠? 부서 조직도 이렇게 조직도가 다양하게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회사의 그 제도 수준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회사의 의사 결정자들이 보고자 하는 메인 화면에 인사 담당자나 우리 그 일반 직원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내가 볼 게 있느냐. 거기서 이런 대시보드들이 그 러 데이터들이 바로바로 올라오고 내가 그걸 엑셀로 다운받아 볼 수가 있느냐. 그걸 그때마다 뭐 IT 쪽에서 개발해서 레포트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 인사 쪽에서는 이슈죠. 이런 부분들을 대시보드를 그냥 인사 담당자가 쉽게 만들어서 대시보드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러한 기능이 제공이 된다는 게 굉장히 그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태 관리는 뭐 휴가 관리와 아까 그 52시간까지 근태 출퇴근 관리까지 가능하고요. 급여 관리는 여러 가지 그 대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제가 석세스팩터, SAP의 석세스팩터 솔루션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만은 이 급여 부분은 회사마다, 지역마다 다 입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GHR과 같은 BSC에 있는 그런 구축형 급여를 쓰셔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요. 또 석세스팩터 같이 사스 시스템을 써도 가능하고요. 또 ADP나 아까 그 람코 같이 해외 그 어떤 그 아웃소싱 업체와 해서 클라우드죠. 그런 식으로 우리 급여를 외부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장기적으로 내부 인력을 두지 않고 하겠다. 보안상의 이슈 여러 가지로.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에 이 석세스팩터가, SAP 석세스팩터가 탄탄하게 그런 솔루션들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는 다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모바일에 말씀드렸던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앱으로, 웹이 아닌 앱으로 되고 있고, 역시 그 뭐 다른 데서는 모바일 하지만 다 웹 방식으로 그 보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그건 사실 진정한 그 모바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석세스팩터에서는 이 앱으로 지금 이 앱의 그 가장 옵티마이즈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퍼포먼스나 속도들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제가 좀 경험하기에도 많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PC보다는 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모바일 앱 기능이 이 100% 지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퍼블릭 사스 쪽에 있어서 아주 희망적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앞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뭐 질문이 올라오시면 제가 좀 질문에 대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 네. 회사별 급여 체계가 다르고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다른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가 가능한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이 클라우드에서 이 뭐 사스, 이 컨텐츠 HR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쓰시는 이런 컨텐츠가 전문화된 이런 그 석세스팩터 같은 솔루션은 바로 이런 보안이나 국가별 다양한 것들을 세팅 방식으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시죠. 그래서 가장 그 인사 마스터하고 근태하고 급여의 세 부분이 국가별로 이제 법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분들은 석세스팩터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이미 뭐 언어적인 것도 뭐 94개국 이상이 지금 언어로 다 돼 있고요. 뭐 추가로 트랜슬레이션 할 필요 없이 다 지원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국가적인 법적인 부분들은 다 지금 프리디파인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일정 기간 프로젝트에서 하시면 되는데 급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태 급여 부분들은 업종별 국가별로 좀 아주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세스팩터에서는 다 커버가 되지만 그걸 어떤 특정 전문 솔루션을 우리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과 인터페이스가 있느냐, 인터페이스가 용이하냐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터페이스가 SAP 오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그 어떤 솔루션하고도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뭐 별도의 솔루션을 쓰시면서 석세스팩터 하셔도 되고 석세스팩터에 자체적으로 저런 국가별 프리디파인된 부분들은 이미 다 돼 있다. 이렇게 좀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석세스팩터 이런 것도 이제 페북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또는 링크드인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뭐 연동이 가능한지. 그런 링크는 뭐 사실 뭐 링크만 연결하면 그냥 링크가 되죠. 근데 사실 진정한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그 링크가 아니라 정말 데이터까지 다 연동되고 이제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채용 같은 경우는 채용에서 이제 그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이런 채용 포털도 있지 않습니까? 채용 업체. 예. 이런 분들하고 석세스팩터하고 이미 뭐 페이스북, 링크드인 이런 것들은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이미 다 MOU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로컬 뭐 사람이라든가 뭐 잡코리아든가 이런 어떤 그 국가별로 있는 그 사설 그런 포털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미 이 하나의 솔루션에서 이미 다 그 비즈니스적으로 MOU가 돼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연동을 통해서 업체 간에 또 오프라인에서 협의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인터페이스가 용이하냐? 인터페이스가 저희가 이제 오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뭐 파일 트랜스퍼 방식, 오데이터 방식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아댑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개발 솔루션에 비해서 적은 노력으로 가능하다. 네, 다음 질문인데 네네. 레퍼런스에 관한 질문인데요. 국내 금융권 도입 사례가 있는지 네네. 한번. 예, 이게 지금 뭐 금융권 지금 석세스팩터가 클라우드가 이미 해외에서는 뭐 십몇 년 이상 지금 이게 굉장히 잘 지금 그 스프레드 돼 있는 솔루션인데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구축형이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이 석세스팩터가 국내 HR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사례는 그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국민은행이 지금 그 석세스팩터 HR을 지금 대략적으로 HR 전체를 지금 석세스팩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프로젝트가 끝나지는 않았고요. 그 외에 뭐 작은 업체들은 저희가 지금 뭐 사례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채권금융, 키스라는 업체도 이번에 저희가 수주를 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금융 쪽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모듈 것들을 이렇게 좀 도입하는 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HR을 하는데 지금 국민은행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인사관리상 급여 같은 것들, 뭐 핵심 보안 데이터, 네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온프레미스로 관리하는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뭐 일부는 하이브리드를 온프레미스 쓰고 이 클라우드에서 인터페이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인터페이스 상의 보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이 석세스팩터, SAP 석세스팩터 자체의 보안은 보안 때문에 이 클라우드 SaaS를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SaaS가 뭐 어떻게 보면 임대형이고 뭐 금액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요. 보안 때문에 쓰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뭐 내부의 구축형은 아무리 보안을 암호화하고 복호하고 개인정보법을 그 적용을 해도요. 그 회사 내 IT 인력, IT 부서가 결국 그 데이터베이스 단을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암호화를 해도 IT 인력을 제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인사팀이 아닌 그 IT 부서에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할 수가 없지만 이 SaaS는 서버 자체가 국내 본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SAP에서 개런티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조차도 인사팀 아니고는 저희 컨설팅 업체조차도 그 SAP의 컨펌을 받지 않으면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은 이 SaaS 자체가 보안 때문에 나온 거다. 굉장히 강력하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온프레미스나 인터페이스 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안 솔루션은 별도로 필요하겠죠. 아직 채용하지 않은 입사 지원자들의 풀을 관리한다면 네네네. 뭐 기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혹은 네네네. 뭐 개인정보관리법이 아무래도 그렇죠. 나라마다 다르다 보니까 GDPR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네, 상황이라고 두 가지 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아까 그 채용 포탈에 그 리크루트 마케팅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제 RMK 모듈 쓰게 되면은 인사에 대한 그 어떤 이 인사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 외에
채용 포털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용량을 막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뭐 100기가 막 이렇게 해서 입사 지원자들이 뭐 대량으로 오더라도 그 인력들을 다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 보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탄탄하게 보안이 되지만 그걸 얼마나 보유할 것이냐는 부분은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법적으로. 그때그때. 그래서 그것들은 그 설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해서 제가 이제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뭐 몇 년, 뭐 4년, 5년 동안만 보관하겠다라든지 그 외에는 뭐 삭제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퍼지하고 하는 것들도 그 옵션에 따라 저희 할 수가 있고요. 법에 따라서 국가별로. GDPR은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직원들의 데이터 자체가 뭐 서명 없이는 뭐 인사 담당자도 봐서는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본사는 한국인데 막 인력들이 유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 서스펙트 클라우드가 적합합니다. 클라우드 자체가 보안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권한으로 딱 주게 되면은 정말 그 봐야 될 인사 담당자의 그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컨트롤하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IT 인력까지 다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서 그 GDPR 때문이라도 그 클라우드 사스를 써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주 52시간에 네네. 대한 논란이 있었던 네네. 것 같은데 외부 파견 인력에 대한 관리가 그렇죠. 힘들다고 하시는데 네네. 뭐 외부 파견 인력에 대한 좀 근무 원격 근무라든지 뭐 재택 근무 아니면 네네네. 이런 근무 시간 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예,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스펙터의 그 기능이 분기 단위로 계속 패치가 되면서 그 업그레이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객이 직접 해서 기능들을 계속 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되는 솔루션이고 최근에 이제 그 출퇴근 관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어떤 그 재택근무 52시간은 별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룰을 정해서 이 컴퓨테이션을 제가 해서 어떤 신청 형식으로 난 재택근무를 하겠다. 그럼 거기서 이 인사 담당자와 아니면 상사와 어떤 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승인 과정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재택근무에서 이 사람의 근태 관리와 연동해서 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그 기능들이 보완이 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어떤 그 승인 절차를 통해서 연동하게끔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발빠르게 저희가 좀 이 그 트렌드에 맞게끔 이 패치가 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컴퓨테이션을 좀 해야 되겠지만 회사 상황에 맞게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축형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좀 이런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서스펙터가 이제 글로벌 솔루션이다 보니까 글로벌 측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이제 통합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로컬에서 이제 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유지 보수나 에러 발생을 줄이는데 이제 로컬 솔루션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뭐 차이점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BSG도 로컬 솔루션인 GHR, 제가 이제 구축형 솔루션도 뭐 물론 AWS에다 올려서 그것도 이제 뭐 클라우드로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그 석세스 팩터 같은 사스형 아예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 아주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클라우드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구축형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객사의 어떤 그 IT 팀이 있고 정말 그 입맛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화면과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하겠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구축형이 훨씬 더 유지보수성이 좋죠. 직접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보안 문제, 내부의 인사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IT 인력에 대한 내부적인 그 코스트,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고, 우리 인사 담당자가 그냥 액세스 쉽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IT를 몰라도 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때그때 좋은 기능들을 쓰고 싶다. 그리고 보안도 좀, IT 인력이 없는데도 보안도 좀 강력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단점을 비교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지보수성이라는 게 정말 내가 IT 비의존적으로 좀 유지보수성이 좋겠다. 이러면은 사스 시스템이 훨씬 유리하고요. 근데 IT 인력이, 인사가 아닌 IT 인력이 정말 그 안에 그 소스나 개발단까지 다 직접 하면서 그 화면도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관리하겠다 그러면 구축형이 훨씬 더 모든 걸 제공하니까 보안성은 좀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뭐 저희 BSG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소개를 드린 거고요.
회사 상황에 맞게. 예,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뭐 급여는 뭐 구축을 하면서 구축성을 쓰면서 나머지는 이 석세배터를 써서 뭐 인터페이스를 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고민하시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입장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택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작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드려야 될 장표는 많은데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네. BSG 대표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네. 성심성의껏 답변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SAP를 부탁해 시즌4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소개 시간 마련해주신 이남원 이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